한겨울 자전거와 장비를 챙겨 세상의 반대편으로 떠났다. 여기는 칠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이번 여행에서는 자전거 루트인 카레테라 아우스트랄에 오른다. 이 루트는 파타고니아를 가로지르면서 칠레의 중단에서 남쪽을 이어준다. 루트의 시작인 푸에르트몬트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해서 지금은 버스터미널로 가는 중이다. 루트의 시작인 푸에르트몬트에 도착했다. 산티아고에서 버스로 13시간 걸린다. 이번 여행은 총 37일이 걸린다. 칠레 중단에서 남쪽 루트 끝까지 내려간 뒤 국경을 지나 아르헨티나까지 갈 계획이다. 아우스트랄을 횡단할 때는 페리를 3번 타야 하는데 이게 그 첫 번째다. 길 옆에 있는 캠핑 리오 칸타오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출발한다. 와이파이도 없고 찬물밖에 나오지 않지만 괜찮다. 파타고니아를 가로지르는 루트, 카레테라 아우스트랄은 칠레의 7번 루트에 붙여진 이름이다. 카레테라는 스페인어로 도로를 뜻한다. 여행자들은 이 길을 간단히 디 아우스트랄이라고 부르는데 남쪽이라는 말이다. 오르막을 오르는데 힘과 시간을 많이 써서 보통 내리막길에서는 최대 속도로 달린다. 큰 내리막 후 갑자기 아스팔트 도로가 끝난다. 그냥 자갈밭이 아니라 경사가 12%는 넘어 보이는 오르막이다. 사실 12% 이상부터는 자전거가 다닐 곳이 못 된다. 보통 도로의 경사각은 최대 12%로 설계하는데 요즘은 9%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 루트 7번은 한참 공사 중이다. 여행 당시 루트의 절반이 완공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간중간에 공사 현장에서 자전거는 잘 보내준다. 카레테라 아우스트랄은 자전거 여행 루트에서 손꼽히는 길 중 하나다. 칠레 중간에 있는 도시 푸에르트몬트에서 시작해 남쪽에 있는 조그만 마을 비아오 히긴스까지 장장 1240km가 이어진다. 비아오 히긴스 이후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산과 호수, 빙하만 펼쳐진다. 이 루트가 가로지르는 지역이 파타고니아다. 칠레 남쪽에는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다. 카레테라 아우스트랄은 파타고니 지역에 사는 10만 명을 나머지 칠레와 이어주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피오르와 빙하, 그리고 숲이 우거져 워낙 외져서 그런지 체 게바라가 남미 여행할 20세기 중반만 해도 루트가 없었다. 잠시 이어진 아스팔트 도로 후 자갈밭이 다시 나온다. 아우스트랄은 돌밭이 마지막까지 끊이지 않는다. 자갈로 뒤덮인 잿빛길이 잠깐 끝나고 아스팔트가 나온다. 그렇게 호르노피렌에 도착한다. 아우스트랄을 횡단할 때는 페리를 3번 타야 한다. 이곳이 그 두 번째다. 5시간이 지나 반대편에 있는 곤잘로 캠핑장에 도착했다.
이 캠핑장은 노스페이스 창립자의 사유지였는데 칠레 정부에게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부했다고 한다. 이날은 페리로만 이동해서 하루 쉬어가는 날이다. 그렇게 다음 날로 이어진다. 곤잘로에서 차이텐까지 가는 날이다. 페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차는 하루에 3번이어서 그 이전 이후로는 뒤에서 오는 차가 없다. 이 루트에는 도시가 거의 없고 차이텐 같은 조그만 마을만 있다. 이 여행자들처럼 카레테라 아우스트랄은 자전거뿐 아니라 캠핑카와 오토바이, 도보 여행자들도 많이 온다. 자갈밭이 심한 정도가 자전거가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길일 수 없다. 주먹만한 돌들이 길 가득 채우고 있어서 자전거 위에 올라있기도 힘들다. 날은 햇살이 박히는 것처럼 뜨거운데 오르막 내리막은 계속 반복된다. 차들이 지나가면 흙먼지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 루트를 타다 보면 예전에 본 적이 없는 이국적인 나무들이 보인다. 색다른 새의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앞에서 오는 여행자처럼 루트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자전거 여행자도 있는데 대부분은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 길은 안데스 서쪽으로 루트가 계속 이어진다. 생각보다 비는 많이 안 온다. 더울 때는 더운데 밤에는 북유럽처럼 기온이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 자전거 여행 중 나사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길이 울퉁불퉁해 나사도 여러 번 빠져 바꿔 끼워줘야 했다. 자갈밭이라 접지력이 없어 쓸려 넘어졌다. 돌이 많이 만큼 길이 미끄럽다. 예전 자전거 여행에서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데 이번 남미에서는 여러 번 넘어질 예정이다. 돌밭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 돌밭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 가다 보니 길가에 성한 나무가 하나 없고 산에 죽은 나무밖에 없다. 여기가 바로 체이튼 화산이다. 들어보니 2008년에 화산이 발화했다고 한다. 길었던 돌밭이 끝나고 이제 체이튼이다. 다음 목적지는 옐주엔 라 파타고니아라고 산타 루시아로 가는 산 넘어가기 전 캠핑장이다. 거대한 눈 덮인 산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 카레테라 아우스트랄이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이 길가에 보인다. 이 표지판을 따라 7번 루트를 계속 따라가면 된다. 쭉 뻗어있는 아스팔트는 달릴만 하다. 지금 이 도로는 바람이 뒤에서 매우 강하게 밀어줘 쉽게 탈 수 있다. 일반적인 자전거 여행에서는 길이 지금처럼 포장되어 있으면 하루에 80에서 100km도 달릴 수 있지만 이 루트처럼 주먹만한 돌로 가득 차 있는 비포장 도로는 40km도 힘들다. 이런 잘 놓여있는 도로는 드물기에 이런 길이 나왔을 때 마음껏 즐겨놔야 한다. 이 자전거 여행 루트는 빨리 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속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파타고니아에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된다. 그래서 시간에 쫓길 필요 없이 넉넉히 잡고 여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어느덧 산에 가까이 왔는데 좀 전에 길에서 만난 프랑스 자전거 여행자 부부가 산타 루시아 전에 큰 언덕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오늘은 산을 못 넘고 그 밑에 있는 캠핑장에서 하루 보내기로 한다.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11시 10분 돼가고 있고, 엘초엔 라 파타고니아에서 산타 루시아를 지나 라 반가르디아로 향한다.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것 같아요. 저기 높이는 700m라고 하지만 경사하기 너무한 오르막을 올랐다. 눈이 있네요. 고개를 넘으니 눈 덮인 봉우리가 가까이서 보인다. 다시 산을 타고 내려오니 길이 훨씬 갈만하다. 사실 중간에 비아 산타 루시아라는 마을을 지났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온 마을이 파헤쳐져 있었다. 산타 루시아 마을은 여행 당시 기준으로 1, 2년 전에 산사태가 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실내 남쪽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어서 그런지 이런 매우 큰 트레일러 트럭도 심심찮게 다닌다. 고지를 한번 넘어오니 대체적으로 완만한 내리막길이라 탈만하다. 남미의 여름에는 전 세계 사람이 이 루트를 모여든다. 남반구에 있기에 여행은 1월에서 2월이 적기다. 6월과 7월은 겨울이라 눈으로 아예 루트가 막히고 남부 지역은 고립될 때도 있다고 한다. 뭘 모르고 7월에 오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랬으면 시속 100km의 바람에 날려갈 뻔했다. 지금 이제 반과르디아까지 2.5km 남았습니다. 눈앞에 설산을 이정표 삼아 페달을 밟는다. 파타고니아는 실내의 푸에르트몬트부터 남쪽으로 이어져 있는 남미 대륙의 최남단 지역을 말한다. 파타고니아 곳곳에는 설악빙하가 있다. 말 그대로 산 위에 대규모의 얼음이 올려져 있다. 남극을 제외하고 넓은 빙원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한다. 이런 빙원은 설산 사이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려온다. 이런 모습의 안데스 산맥이 파타고니아를 이루기에 오르막과 내리막은 피할 수 없다. 라 반과르디아 마을에 가까이 왔다. 앞에 산타 루시아에서 만났던 프랑스 여행자가 보인다. 오른쪽으로 강길을 따라 10분 정도 가면 아름다운 장소가 나온다고 해서 그곳으로 발길을 돌린다. 30분 걸렸다. 여행 중에는 계속 캠핑장이나 자연에서 캠핑을 하는데 이렇게 캠핑 스팟을 찾을 수도 있고 사설 캠핑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오늘은 자연에서 그대로 하루를 지내기로 한다. 카메라에는 담지 못했는데 라 반과르디아의 백미는 밤하늘이다. 라 반과르디아에서 본 파타고니아의 별 하늘만으로 끝없는 돌박과 오르막의 고통이 상쇄된다. 밤하늘에 별이 박혀있는 길, 여기는 파타고니아다.